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록을 만화,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갓생비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인스타툰으로 브랜딩하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망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리고 그 상상 내지는 조금 더 나간 망상 속에 좋았던 미래를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에 대한 결과를 가장 확인하기 좋고 빠른 수단이 SNS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3년에 제가 강릉의 모 독립서점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했던 자료입니다. 서로 오가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로 긴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만약에 SNS에서 브랜드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인스타툰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면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해봤지만 오래 이어지지 못했어요. 전 생각만큼 잘 브랜딩이 되지 않던데요 라고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 이유를 한번 짚어보고요. 네 번째로는 다시 시작하는 분들 혹은 지금부터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어떤 주제가 좋을까, 어떻게 연재하면 좋을까에 대한 팁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설명드렸죠. 인스타그램에서 갓생을 주제로 만화 그리고 숏폼 영상을 연재하고 있는 파랑새 비지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팁 혹은 인스타툰 스토리를 꾸미는 팁, 배경 그리는 팁, 아니면 정말 기초 캔버스 만드는 법, 브러쉬 커스터마이즈 하는 법, 간단한 팁들도 여러 가지 콘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계정은 2023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만화 콘텐츠를 업로드했고 약 1년 만에 14,000여 분의 팔로워 분들이 모인 계정이 되었습니다. 이 급격히 상승하는 팔로워 수 그래프 보이시나요? 한편 저는 SNS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는 직장인이고요. 일본어를 전공해서 일본어로 이메일도 쓰고 전화통화도 하고 발표도 하고 미팅도 하고 외국어를 활용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MBTI는 INTJ. 소심한 아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지휘하고 하는 역할보다는 뒤에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도움들을 주는 서포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혼자 있는 게 좋고 표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망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망상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일요일 저녁에 잠이 안 오는 똑같은 직장인입니다. 일도 힘든데 어떻게 SNS에서 콘텐츠를 그렇게 꾸준히 연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23년에 실제로 146개의 콘텐츠를 올렸는데 1년을 주로 나누면 총 52주 정도가 되고 나눠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콘텐츠를 올렸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툰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걸 테니까. 그 중에 몇몇 즐겨본다, 이분 진짜 만화 잘 그린다, 재밌다, 웃기다, 도움이 된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작가님의 만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입지를 유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인스타툰,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만화를 연재하면서 계정이 브랜드가 되면 좋은 점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리낌 없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등장하시기도 하고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뭐 부업을 하는 걸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다. 이것도 망상인데 제가 너무 유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제 얼굴 콘텐츠에 제 얼굴이 담긴 사진이 올라갔다가 그걸 회사 사람이 보고 야, 너 그걸로 부업하면서 돈 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회사에서 일만 열심히 해도 모자란데 딴짓하면서 돈을 더 버네? 이런 질투, 시기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 캐릭터가 화면에서 완전 뭐 날뛰고 다니죠. 실제로는 제가 할 수 없는 행위들, 뭐 발언, 동작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면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팬들을, 제 이야기에 관심 있는 팬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 다양한 기회가 생긴다. 제 인스타툰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를 요청하는 회사가 있으면 비용을 받고 만화를 그려서 콘텐츠를 통해 제품 서비스를 홍보해 주는 비즈니스가 성립할 수 있고요. 때로는 출판사와 협업을 할 때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곧 출간될 책을 미리 받아보고 증정용으로 책을 쭉 읽어본 다음에 이 책의 핵심 내용 혹은 예고편 같은 다 알려주면 안 되겠죠. 일부 이 책이 정말 궁금하다 라는 마음만 가지게 할 만큼의 콘텐츠를 만들고 비용을 받거나 책을 받아서 독자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벤트까지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제 계정을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계정 또는 모 회사의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 가지 영역이지만 동료 작가분들을 봤을 때는 꾸준히 그려서 쌓아온 만화가 한 권의 책이 되는, 스스로 독립 출판하시거나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 책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일패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굿즈, 일러스트 페어에 나가서 내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거나 온라인 굿즈샵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3년 한 해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오른쪽에 붙여놨는데요. 이건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정도를 꼽아서 붙여봤습니다. 먼저 텀블벅에서 영어 공부를 위한 전자책을 펀딩하는 분들이 전자책 펀딩을 홍보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화를 그려드린 일도 있고요. 온라인 샵에 주문 관리, 주문 배송 관리하는 ERP 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홍보하고 싶다라고 요청해 주셔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고, 스픽이라는 영어 공부 앱을 홍보하는 툰을 만들거나, 미래의 창, 유명하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서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 미리 책도 받아봤고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뽑아서 홍보하는 만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요 왼쪽 아래에는 릴스를 캡처한 것 같은 화면이 하나 있죠. 얘는 새만금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캐릭터를 제 스타일로 그리는 과정을 릴스로 만들어서 세루미라는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름이 세루미를 다 같이 그려봐요, 세루미 그리기 챌린지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비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툰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생기고 나면 다양한 기회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앞서 보여드린 페이지에서는 다들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수락을 하고 만든 기회였지만, 이번 페이지에 보이는 브랜딩 위드 인스타툰이라는 것은 제가 스스로 만든 모임입니다. 제가
14,000명의 팔로워를 모으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좋았던 부분, 이렇게 하니까 팔로워들이 많이 생기더라, 구독자, 시청수가 많이 올라가더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 라는 노하우들을 나누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모임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일정 비용 돈을 받고 모임을 주최하는 호스트가 되기도 했는데, 이건 제가 스스로 일으킨 모임이고 여기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도 몇몇 계셨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일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 일을 만들 수 있는 힘까지 갖춰질 수 있다는 게 계정이 브랜딩 되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취미로 다 시작을 하죠. 다들 이게 제2의 직업이 될 거라고 각을 잡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취미로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잘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은 굉장히 힘차게 끊었지만 오래 꾸준히 가지 못하는 이유가 주제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화면 하나씩 읽어볼까요? 주제가 모호합니다. 내 계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연재를 하다 보면 작가 스스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너무 어렵거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혹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포인트를 짚어주는 콘텐츠에 더 열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인 주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꾸준하지 못하다. 주에 2번 연재한다, 1번 연재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00명도 안 되는 계정에 누가 신경을 쓰겠어? 라고 방치했다가는 그나마 이제 팔로우 했던 분들도 1분, 2분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스토리에 반응해 주시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 콘텐츠만 띡 올리고 아무 반응도 없이 볼 땐 보고 말 땐 마세요. 이렇게 좀 예술가 병에 걸리는 경우도 계정이 꾸준히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저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잘 되기만 한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14,000명 모았잖아요. 근데 이런 실패 사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뀐 계정들이 몇몇 있는데 제가 처음 인스타툰을 연재했던 빈짱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일러스트 수다를 주제로 인스타툰의 그림, 일러스트를 그렸던 오토피아라는 계정도 있고, 유튜브는 심지어 지금 보고 계신 갓생비지 인스타툰 말고도 2개가 더 있습니다. 블로그도 네이버 블로그 아니다, 이게 네이버죠.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작가 얘기도 하고요. 티스토리 블로그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중에서 잘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독자, 팔로워, 이웃 1000명이 넘었던 계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나니까 앞에 페이지에 적어놨던 그런 이유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갓생비지 계정을 만들고 1년 동안 열심히 콘텐츠를 올려보면서 제가 확인한 주제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연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즐거워서 연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읽는 독자들에게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주제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이면 100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난 게 없어요. 남들한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어떻게라도. 제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는데, 나에게 소재가 없다면 제가 갓생비지 계정을 초반에 이끌었던 원동력이 된 것처럼 책을 읽고 책에서 느낀 점들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남 대신에 좋은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가져가야 될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거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요. 노력하는 게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책이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을 잘 읽고 요약해서 핵심만 전달할 수 있게 툰을 만들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해 라는 불도저 같은 정신도 좋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연재를 시작할 때 또 가끔 SNS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숫자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팬들을 만드세요. 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갈 만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 이런 좀 추상적인 얘기 하는데 그거 말고 한 달 안에 팔로워 100명 모으기, 6개월 만에 1000명 모으기, 이렇게 숫자가 목표가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죠. 그렇게 하나씩 계단을 올라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숫자를 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높은 그리고 의미 있는 목표를 지향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들었던 계정의 목표 같이 좀 볼까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BG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이런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도 잘 그리는 작가가 된다라는 목표를 23년에는 세웠었네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 댓글 많이 적혔으면 좋겠다. 습관 형성, 루틴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알리거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 저는 그런 만화를 잘 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한테 부담은 적게 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화. 이거는 그런 거죠. 톤, 이거 안 한 바보, 이거 안 한 멍청이, 벼락 거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좀 세게 얘기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먼저 해봤는데 이런 거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는 정도의 톤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하지만 스스로 실천하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계정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재 방법, 꾸준히 하려면 계획을 잡아야 돼요. 짤 보니까는 웃기시죠? 저도 항상 이런 순서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소재 찾았냐? 너 책 한 권 읽고 한다며? 책 다 봤어? 어떤 걸로 뽑을지 소재 찾았어? 글콘티 적었어? 장별로 담길 내용 구체적으로 묘사했어? 구도 잡았어? 콘티 그렸어? 본 스케치 그렸어? 채색했어? 표지 그렸어? 뭐 썸네일 제목 뭘로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연쇄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연쇄작용 중에서도 첫 번째로 머리 잡히는 애부터 마지막으로 머리채 잡는 애까지 순서만 잘 정해져 있고 심지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역할만 잘 잡아놓으면 꾸준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 내가 작업을 한다라고 정해놓으면 한 주에 뭐 하나 내지는 2개 콘텐츠를 올리는 게 무리가 아니게 돼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스타툰으로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서 요 해시태그 탭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텐데 200만 개가 넘는 콘텐츠가 인스타툰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인스타툰이라는 해시태그 안 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훨씬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인스타툰을 그리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업로드된 게시물도. 이걸 보고 야, 뭐 레드오션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25년 현재는 더 인스타툰이라는 장르가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광고주들이 잘 만드는 콘텐츠 잘 만드는 계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왕왕 들려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레드오션이라기보다 이렇게 핫한 유명한 장르다.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조금 더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시작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그린 분들, 제 콘텐츠를 포함해서 10,000명 내지는 몇천 명부터도 좋은데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정도로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 그려보고, 그대로 그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을 잘 참고해서 내 콘텐츠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동료 작가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초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맛팔 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한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는 그림으로 선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 작가분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팬심으로 상대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면 됩니다. 선물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호감을 살 수도 있고, 내가 굳이 마팔 하실래요? 라고 한마디를 메시지로 적지 않아도 그분들이 먼저 나를 팔로우 해주는 기회를 얻기도 한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제가 앞서 보여드린 브런치, 빈짱이라는 이름의 인스타툰 계정, 일러스트 계정, 유튜브 채널들까지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 계정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멈추지 않았고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경험들인데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다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 같은 좀 마음 아픈 푹푹 옆구리 찌르는 것 같은 페이지도 넣어놓긴 했는데,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시작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나 아쉬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계정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패하고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점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데 노력을 쏟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중에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잘 읽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내 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들어와서 링크를 눌러보시면 갓생비지 계정을 그동안 키워왔던 노하우를 다 담아놓은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도 있으니까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처음 시도하는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미리 다 살펴보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